자, 가자. 아유. 자, 앞서까지 이제 B에 대한 얘기 됐죠. 이제 누구의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A겠죠. 그럼 A가 뭐냐? 인력. 자, 여러분, 그 이상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 얼마예요? 없죠? 분자 간 청력도 어때요? 없죠? 근데 실제 기체는 인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기체가 어떻게 압력 현상을 나타내죠? 그건 예전에 그 RMS 스피드 막 증명하고 했던 때 그거 기억나요? 그래서 기체 분자가 움직이다가 벽을 쾅 때리면 벽에 뭘 전달하게 돼요? 충격을 전달하게 되죠. 그 충격이 벽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압력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압력이라고 하는 건 기체 분자가 막 달려가다가 벽을 쾅 때리는 충격의 전달. 무슨 말 알겠죠?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막 달려가서 원래 벽에다가 10N의 힘으로 쾅 하고 충격을 줄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달려가서 에이 10N 쾅 이렇게 하고 튕겨 나올 상황인데 왜요? 충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만약에 실제 기체야. 실제 기체면 나 말고 다른 기체가 뒤에 주변에 있는 거지. 그럼 고들 사이에 인력이 있을 수 있고 그 인력이 만약 1N이라고 해봐. 그러면 내가 이 앞 가가지고 10N으로 충돌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1N으로 땡겨. 그럼 내가 알짜 힘을 여기 얼마나 전달하겠어? 9N으로 전달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압력이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가정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상적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리얼 월드예요. 리얼 월드잖아요. 이 리얼 월드에서 우리가 느끼는 일기압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산소, 질소 등이 실제 기체인데 이 산소, 질소 이런 애들이 이상기체로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느끼는 압력이 1기압에서 갑자기 1.1기압 등으로 팍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분자 간 인력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압력이 이상기체적 상황보다 작아져 있을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보정하느냐? 이제 이렇게 보정을 하는 거야. 자, 원래 P, V, M은 RT라고 쓰면 이건 무슨 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지. 그래서 얘는 지금 아이디얼한 상황의 부피와 압력. 알겠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다시 바꾸느냐?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P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압력은 리얼, 실제 사람이 경험하는 압력이고요. 그래서 어디만큼을 어디로 바뀌었냐면, 뭐냐면 바꾸어 썼냐면 이상기체적 상황에서의 압력을 이렇게 바꾸어 쓴 거다 이런 말이죠. 뭐만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요 리얼이 이게 실제 측정되는 압력인 거고 거기에 뭔가가 더해진 것을 이상기체적 압력의 상황이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렇게 변형한 것이 바로 반대를 받은 방정식이야. 물론 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 쓴 거예요? 그 반대로 받은 방정식에서 이렇게 바꿔 쓴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적인 부피는 여기서도 이제 실제 기체의 부피에서
어떤 보정항만큼을 뺀 걸로 표현을 했다면 여기에 있는 이상기체적인 압력 역시 보정항을 넣어서 바꾸어 주자. 이 표현이 지금 요게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알파 뭔가 더하기가 있을 때 우리가 알파 요인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해놓은 그거를 그냥 편의상 알파라고 한다면 그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건가 보지 뭐.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알파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지 이제 요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두 번째 2. 자, 그럼 첫 번째 1.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가 증가할수록 분자 간 거리는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멀어지겠죠. 그러면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 역시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멀어지면 인력은 줄어들겠죠. 맞나요? 네. 맞죠? 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는 요 알파라고 하는 항이 있죠. 요거 알파. 보이세요? 이건 커질 거예요. 뭐 할 때? 분자 간 인력이 뭐 할 때 커지겠어요? 분자 간 인력이 크게 나타날 때 이 값이 커질 거 아니에요. 왜? 분자 간 인력 때문에 나타나는 항이니까. 그런데 이 분자 간 인력과 부피는 서로 같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반대 상관관계가 있어요? 반대 상관관계가 있네요. 무슨 말 알겠죠?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알파라는 녀석이 부피하고 서로 반대적 상관관계가 있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거를 이런 논의로부터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들 여기에서 이 알파는 A 나누기 VM의 N승 이런 걸로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피하고 알파를 서로 반대 상관관계에 놓게 표현을 하면 여기서 당연히 뭘 알 수 있어요? 이 V가 줄어들수록 알파가 커진다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A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A는 이때 이 상황이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바로 비례상수겠구나. 알겠죠? 그렇게 도입된 항이 바로 이 부분이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 n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럼 생각해봐. n이 1승일 수도 있죠. 2승일 수도 있고 3승일 수도 있죠. 왜? 그래도 작아지면 커지니까요. 그럼 여기 있는 요 n 값이 1이면 될까요? 2면 될까요? 3이면 될까요? 4면 될까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짝수일 때 적절합니다. 저 n은 짝수일 때가 적절합니다. 짝수란 말은 조 자리에 어떻게 2, 4, 6, 8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일 때
실험적 상황을 잘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데르발스는 언제 사람이라고 했죠? 19세기 사람이라고요. 그럼 19세기 때는 컴퓨터나 계산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면 그때는 계산이라고 하는 게 편했겠어요? 매우 불편했겠어요? 매우 불편했으므로 이게 짝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짝수 중 큰 숫자로 정해놨겠어요? 작은 숫자로 정해놨겠어요? 짝수 중 제일 작은 숫자로 도입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방정식이 바로 반데르발스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반데르발스 방정식 이후에 다른 학자들이 제시한 방정식에는 이 자리가 2가 아니라 4, 6으로 제시되어 있는 방정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2가 4나 6으로 바뀌면 뭐를 바꿔주면 되겠어요? 비례상수를 약간씩 조절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데르발스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제곱을 둔 건데 차후 이제 그 컴퓨터가 발전된 이유는 2가 아니라 4일 때 조금 더 실험 결과에 더 가까워지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2로 하느냐 4로 하느냐가 물리적인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최초로 2라고 가정을 했던 반데르발스 방정식만 교육과정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자리를 4로 바꿀 수도 있고 6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분야를 활용하는 그 사람이 그냥 알아서 할 문제인 거고 교육용으로는 여기가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선 여기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 왜 짝수? 왜 짝수? 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압력과 부피 사이는 홀수 차항, 홀수차 다항식이어야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또 웬 또 홀수? 해보면 됩니다. 자, 여기 압력 있고 부피 있다 칩시다. 그러면 짜잔, 이게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죠? 됐죠? 1차 함수죠? 그 다음 압력과 부피일 때 짜잔,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죠? 무슨 말 되겠죠? 그 다음 짜잔, 몇 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죠?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짜잔, 몇 차 함수입니까? 4차 함수죠? 뭐 더 안 그려봐도 되겠죠 이제? 그렇죠? 우선 첫 번째 1차는 좀 에바죠. 네, 왜냐하면 압력하고 부피의 관계가 사실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해도 분수함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도 분수함수인데 난데없이 1차 함수다. 이건 좀 에바 아니야, 그지? 그래서 1차 함수는 그냥 이미 분수함수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2차 함수가 됐을 때 압력하고 부피 사이가 이렇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바로 어떤 구간이 문제가 되냐면 이 극대점을 기준으로 이쪽 구간이 문제가 돼요. 왜 문제냐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바로 이런 구간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도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요 점과 요 점을 비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압력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상황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부피가 늘어나야 돼요? 부피가 줄어들어야 돼요?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런데 역으로 증가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런 현상은, 이런 식의 그래프는 실제 세상에 나타나는 실험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표현하기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짝수차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도 이런 식의 불편한 점들이 생기는 거죠.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가 증가하는 결과로 수식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하고 부피 사이가 짝수차항이 되면 실험을 표현해 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는 뭐? 홀수차.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홀수차 중에서 제일 작은 차수가 뭐예요? 1차 빼고 3차죠. 3차를 보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요 점과 요 점을 놓게 되면 여기서는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이건 압력이 늘어나는데 부피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희한한 사실은 뭐냐면 이상하게 요동치는 부분이 있죠. 요동치는 부분은 함수를 불연속 함수로 바꿔줘요. 바로 잘라가지고 요 요동치는 구간만 잘라서 상수함수로 대체해요. 이게 뭐예요? 저번 시간 10장에서 배웠던 상태 변화 구간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요동치는 구간은 실제 자연계에 요동치는 거 있어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기체로 존재했다가 상태 변화를 하고 액체로 존재할 수 있죠. 그 상황을, 실제 세상에 나타나는 상황을 홀수차 함수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 요런 구간은 3차 함수로 두고 요런 구간은 상수 함수로 둬서 기체로 있다가 상태 변화를 하고 다시 액체로 존재하는 상황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함수로 도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만 알겠죠?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 사이가 뭐가 돼야 돼요? 홀수차항이 돼야 실험 결과를 표현하기가 편리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홀수차 중에서 제일 작은 차수는 1차 빼고 3차라고 했죠? 3차라고 했죠? 그래서 반데르발스 옹께서 여기에 제곱으로 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제곱이라고 하고 얘하고 얘를 통분해서 다항식으로 쫙 풀면 여기가 제곱이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몇 차항이 나타나게 되겠어요? 통분해버리면 3차항이 나타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반데르발스 옹이 여기에 제곱이라고 쓴 것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그래서 사실 제곱이 아니라 뭐 여도 된다? 뭐 여도 된다? 제곱이 아니라 4차여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4승이어도 된다고. 그럼 4면은 통분하면 5차가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4로 되어 있는 상태 방식도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 중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여기를 제곱으로 둔 것이다. 이해했죠? 생각해보면 컴퓨터나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 굉장히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상당히 똘똘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옛날 사람이라고 뭐 멍청합니까? 옛날 사람도 다 똑똑하긴 매한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야,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한단 말이야. 참 똘똘하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해드리는 얘기는 정의론의 독창적 얘기니까 나도 다 공부한 거겠습니까? 공부하면 나오는 거 책에 다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도 혼자 공부하고 읽으면 이럴 때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옛날 사람들 이게 참 이거 그냥 맨 땅에 헤딩하기로 막 뭐 좀 알아내려고 진짜 고민들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뭐냐면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깨우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약간 감동 같은 게 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 공부할 때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로. 컴퓨터도 없고 계산기도 없던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야, 이거 하나 알아내려고 진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나는. 그래서 그런 감동이 또 내가 또 계속 공부를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냥 그런 감탄 하지 말고 한 번씩 감탄을 좀 해야겠어요? 머릿속으로 참 옛날 사람들 참 똘똘하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주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됐다. 자, 썼죠? 자, 쓰십시오. 여기 덥지? 여기 가기 싫어. 7. 꺼져. 썼죠? 됐다. 자, 고다음. 자, 줍니다. 지우자. 두 번째 2. 두 번째 2. 자, 누구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볼 거냐면 바로 A over B. 요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A가 어떻게 도입된 건지는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B는 아까 뭐 저번 주부터 계속 공부를 했던 거고, 이때 A 나누기 B가 아주 이게 수학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뭔 말이냐? 우선 요 놈의 단위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단위. 이런 걸 이제 물리학에서 디멘전 분석이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B 단위 뭐죠? B 단위? B 단위는 리터 퍼 몰이었잖아요. 그죠? 이건 저번 시간부터 계속 했던 거고요. 그죠? 그 다음 A 단위는 뭡니까? A 단위는. 자, 우선 A는 누구랑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A는 압력이랑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더하기로 연결된 것끼리는 단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 A는 우선 기본적으로 ATM 단위가 있어야 될 겁니다. 맞죠? 명심해야 돼요. 더하기로 연결된 물리량은 단위가 반드시 같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A 밑에 뭐가 있어요? A 밑에 부피가 제곱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이 곱하기 나누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A 자리에는 이 부피 단위가 또 그대로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A의 단위는 리터 제곱 몰에 마이너스 2승. 요게 있어야 할 거다 이런 말이죠. 마십니까? 됐죠? 좋아. 윤지 오케이? 그러면 얘를 살짝 이제 곱하기 나누기 해갖고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남는 건 바로 ATM 리터 퍼 몰. 이게 남는다 이런 말이야. 막 계산하면 쟤만 남지, 그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되는데 ATM 리터 이것의 의미가 뭐냐? 여러 번 얘기했지만 ATM 정의가 뭡니까? ATM의 정의가 뭡니까? 일기압이죠. 일기압인데 옛날에 앞에서 다 했잖아요. ATM의 정의가 뭡니까? 퀴즈도 쳤죠? 테스트도 쳤었죠? 네, 퀴즈도 쳤었고 ATM 정의가 뭡니까? 정답!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 이게 일기압의 정의였죠? 알겠잖아요?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근사적인 값이에요. 아이 깜짝이야. 근사적인 값이에요. 정확한 값이에요. 정확한 값입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이 원 ATM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거기에 곱하기 리터. 자, 리터는 자, 여러분 이거 초등학생 때 배우는 거예요. 몇 미터 3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천은 무슨 천은
아유 진짜 무슨 저 이게 초등학교도 안 나는데 진짜 이 사람 진짜 아유 네 진짜. 자 그래서 1리터는 1000분의 1 미터 3승이지요. 알겠죠? 이렇게. 아유 정말 초등학교를 잘 나오지 사람 진짜. 아유 네 진짜. 자 그럼 이따 여기서 요 숫자하고 요 숫자를 곱하기를 한다면 101.325 됐죠? 이거죠. 그런 다음 자 뉴튼 퍼 미터 제곱 미터 3승이 있죠. 두 개 곱하면 무슨 단위가 남죠? 바로 뉴턴 미터가 남죠. 뉴턴 미터를 다른 말로 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단위 곱하기 요 단위 한 게 바로 쥬르. 무슨 말 알겠죠? 쥬르. 그래서 아싸리 그 연력학에서는 아예 그냥 1 ATM 미터가 101.325 줄이다 이렇게 외워놔도 편해요. 계산할 때. 물론 뭐 외울 건 아니고 문제에서 주거든요. 근데 주는데 저렇게 1 ATM 미터가 101.325 줄이다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말이야.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리량의 단위예요? 바로 일 혹은 에너지의 단위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잘 봐. 그럼 결국 이게 뭐란 얘기겠어? 바로 어떤 1몰 당 에너지의 개념이 된다는 거지. 단위를 봤을 때. 누구가? A 나누기 B가. 그래서 이런 걸 디멘전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위로부터 저희가 당장 뭔지는 몰라도 이게 무슨 에너지인가 보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도 1몰당 에너지인가 보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우선 해보는 거죠. 그럼 제가 무엇과 관계된 에너지일까를 생각해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저 A 나누기 B는 이겁니다. 분자가 상태 변화를 시작할, 물론 기체겠죠. 기체 분자가 상태 변화를 시작할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두 분자 간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가 보다 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왜냐? 여기에 있는 B값의 의미가 뭐였어요? 바로 이합체였죠. 몇 합체? 이합체를 형성하려고 말라고 할 때 그때의 정의부피였죠. 근데 이합체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상태 변화가 시작될락 말락 하는 순간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상태 변화가 시작될락 말락 한 거니까 이미 분자 간 거리는 충분히 먼 거예요? 충분히 가까운 거예요? 분자 간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제 인력도 중요해져요? 안 중요해져요?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인력이 중요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상태 변화를 시작할락 말락 할 때 인력이 나타나고 그 인력에 의한 에너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 나누기 B가 바로 뭐다? 요 실제 기체 분자가 상태 변화를 할 때의 분자 간 인력 때문에 나타나는 위치 에너지 근처의 값이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또한 명확한 수학적인 증명이에요? 실험적이거나 직관적인 거예요? 실험적, 직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그 수학적인 연역적 증명 과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직관이나 실험 데이터, 경험 등으로부터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반데르발스 방정식에서 이 항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오늘 저녁에도 그거 뭐냐면 상태 변화 관련해서 수업이 있으니까 꼭 영상 보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거제도 쪽에 3년기 강의도 꼭 보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그 단체 카톡방에 올라가 있는 화학 표현 강의도 보시고요. 알겠죠? 그죠?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공부도 소홀히 하지 말고요. 영어 이키마스. 알겠죠? 영어 이바이 중요 데스. 알겠죠? 영어 이바이 중요. 알겠죠? 그렇지. 하여튼 응? 표면 장력 이거는 뭐예요? 그리고 표면 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장력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유튜브 그 재생능력이 엄청 뭐가 많던데. 뭐라고? 유튜브 재생능력이 영상이 되게 많던데. 이게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내가 올려준 거 있죠. 그것만 봐요. 왜냐면 거기 내 유튜브 채널에 봐야 될 강의가 3,000개가 넘게 있거든요. 그거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내가 올려준 것만 봐요. 그죠? 표면 장력. 이거 경남과학고하고 창원과학고 내신 기출로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표면 장력 알아야 돼요. 또 올렸어. 왜? 그래서 화났어요, 지금? 지금 나한테 지금 화내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런 거예요? 네. 표면 장력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왜냐면 이게 단일 주제로다가 이게 또 양이 좀 많아요. 알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요거 그 전부 다 딱 정리해서 내가 올려놓은 거니까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죠? 오케이. 대다. 성현. 또 누가 보는 거야? 성현이하고 지원이. 지원이 이원 생중계. 보고 있어요.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이는 여기도 있고 사이버 세상에도 있고. 지원이는 여기도 있고 사이버 세상에도 있고. 그렇죠. 지원이는 두 공간에 존재하는 뭐라고 할까요? 뭐 평행 우주? 대단한데요, 지원이. 그래요. 네. 이따가 저녁 수업도 보시기 바랍니다.